시장이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또 나오는 이야기죠. 닷컴 버블이랑 비슷하냐 아니냐 이건데 차트상의 그림을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다라고 BTIG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퀀트 보는 조너선 크리스키라는 연구원의 리포트였고요. S&P 500의 흐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 주가 궤적, 반도체 업종의 기술적 차트 모두 2000년 닷컴 버블 정점,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번 반등은 5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고 이후 손실을 입었던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시장의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현재 시장은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강세장이 아니라 기존 자금이 의자 뺏기식으로 업종 간 순환매를 하는데 기술주 다음에는 누가 없으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오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닷컴 버블과 비슷한 궤적을 가져간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닷컴 버블과 같을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차트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때와 다른 것은 실적이 있고 수익성을 챙겨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조금 더 함께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무언가 버블 이야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주 투자 이런 것보다 ETF 쪽으로 계속해서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랑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해준 내용 함께 보시면요. 미국 상장 ETF에 올해 들어 현재까지 1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연중 같은 시점에 봤을 때 사상 최고치입니다. 2025년 같은 기간 내에 비해서 2배의 자금이 ETF 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25년의 유입액 1조 5천억 달러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간 총 유입액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4년, 23년 요 부분인데요. 이미 26년은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ETF 쪽으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쏠려들고 있다라는 거죠. 추세대로라면 미국 상장 ETF의 연간 유입액 사상 처음으로 2조 1천억 달러 돌파하면서 지난해 사상 최고치보다 50%나 높은 수치일 거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반도체 ETF 쪽으로 7월 한 달 동안 총 1,30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하면서 월간 최고치가 경신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옵션, ETF 이런 쪽으로 키가 넘어가게 되면서 뉴스라든지 개별 업종, 개별 종목의 흐름만으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AI는 계속 되는 걸까요? 파산이 됐었던 레오폴드, 다 파산된 건 아니고 클로즈해서 운영하는 곳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본인이 했었죠.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가 회사명이 공개되지 않은 기업에 총 5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서 시타델에게 그 지분을 넘긴 이후에 새롭게 스타트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AI 출신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AI 관련된 종목으로 또다시 투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리고 이 파산 직전이었던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의 지분을 가져간 시타델 다시금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7월은 기술적인 흔들림이었고 이제는 본격적인 강세장에 들어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내러티브 깨진 게 아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흔들림을 겪고 일단은 어느 정도 차트를 쌓아가려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변동폭이 꽤 있었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모두 달리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0.3%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 메모리는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장중에 나름대로 힘을 쓰는 모습들이 체크가 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일중 차트 가져와 봤는데요. 하락했다가 쭉 올려 붙이고 결국에는 장 막판에 다시 살짝 밀리는 모습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오늘 7%의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4%까지 갔다가 낙폭 축소, 시게이트도 결국에는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의 실적을 평가해보자. 실적은 강했는데
시장 기대치 그게 너무 높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애플이 지금 메모리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하죠. 디램 부족으로 TSMC의 A20 프로 다이만 지금 패키징 하려고 요러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를 얹어서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가 없는 상태다.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2번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익성 확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딥시크에서도 가격 인상을 이야기했는데요. 가격 인상을 이렇게 예고한 것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딥시크에서 이야기한 거면 상당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계획 미리 세우시고 구체적인 요금제는 추후 공지를 통해서 안내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싸게 할 거예요. 패키지로 이만큼 하면 이렇게 할인해 드려요. 였었는데 이번처럼 가격 인상에 대한 사전 공지 매우 드물게 보여지고요. 사실 가격을 올린다는 건 그만큼 고객이 있다는 거고 수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수요를 본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수익성 확대로 가고 있는 시장이다. 딱 시장에서 원했던 거죠. AI로 진짜 돈을 버냐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프트웨어 단에서 그러면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못 버냐? 맞습니다. 특히나 소프트웨어 단에서의 그 온도차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데이터독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은 좋았습니다. 근데 예약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잔여 이행 의무가 감소하게 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함께 끌려 내려가는 아쉬운 모습들 포착이 됐습니다. 데이터독 19%대 급락세 보여줬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도 3%대 하락, 포르티넷, 블록 같은 종목들 2%, 6%까지 하락.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호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독처럼 다 안 좋냐? 그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내에서의 종목별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의 주가 흐름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면서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는 빠지다가 결국에는 애프터에서 2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안, 도스 방어, 네트워크 연결, 엣지 컴퓨팅 하는 회사인데 요즘 핫한 걸 하다 보니까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역시나 올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26년 이번 2분기 실적 보시면은요. 매출, 조정 EPS, 영업이익의 프리 캐시플로우, 잔여 계약 의무까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숫자 내보냈고요. 다음 분기 그리고 회계년도로 올해 가이던스도 또 올려잡게 되면서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소프트웨어라고 같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해 보시죠.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마음 놓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요일 우리장 같은 경우도 과연 힘을 낼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